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진짜 NCS 실전편 교재로 강의를 하게 된 김한수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름은 김한수고요. 서울대학 경제학부 나와서 적성에 관련된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 이제 수업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저 교재를 보실 때 제가 저 수업 시간에 좀 다루는 부분하고 다루지 않는 부분을 좀 나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교재가 시작이 되면 수리 능력 파트에 처음에 수출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응용 수리에 관한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초 통계. 자, 기초 통계라고 해서 뭐 계산 위주의 문제들을 말하는 건데, 요 기초 통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흔히들 말하는 이제 자료 해석이 나오는데, 수리 능력이, 자, 요 네 개에서 오늘 이제 수출이는 제가 간단히 언급만 하고 수업 시간에는 반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수출이 같은 경우는 빈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자, 빈도 자체가 높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처음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출제 여부, 내가 시험 보려는 회사에 출제를 하는지, 즉 출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출제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자, 물론 또 출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어차피 수출이 말고 나머지 응용 수리도 못하고 자료 해석도 못하고 자원관리도 못하고 뭐 문제해결도 못하고 나머지를 다 못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는 건가? 좀 나머지를 잘 하시는 분들, 난 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조금 완벽을 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이 수출이가 꽤 많이 나와서 나의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을 때, 그런 분들은 하셔야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은 뭐 죽기 살기로 이렇게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이 수출이는 공부가 어설피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실 거면 정말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약간 재능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몇 명이죠. 일부인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거를 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걸 따라잡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우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재능이 있는데, 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다행스러운 게 재능이 없어요. 대부분 다 창의력이 별로 그다지 창의적이지 않은 직장인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예전에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외우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내 실력을 늘리겠다, 또는 풀이 방법을 스스로 찾겠다,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기존에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1분 생각하고 모르면 그냥 다 보세요. 편한 마음으로. 대신에 여러 번, 많은 양, 그러니까 교재를 한 권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수출이 많은 대형 서점에 가셔서 책을 꺼내가지고 그냥 수출이 부분만 이렇게 눈으로 그냥 뭐 답 보면서 이렇게 외우세요. 어떤 분들만? 나머지 다 잘해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는 회사가 꼭 수출이가 필요할 것 같다. 이 두 회사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부 방법은 확실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냥 푸는데 막 잘 풀려. 그럼 재능이 있으신 겁니다. 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돼요. 그냥 가셔도 남들보다 더 잘 보실 겁니다. 근데 봤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잘 안 풀려. 그럼 재능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외우세요. 연구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수업의 이제 처음 중점은 이 응용 수리에 좀 들어가겠죠? 자, 응용 수리에 들어가는데, 자, 이 응용 수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도 좀 될 뿐더러 좀 베이스, 기본이 되는 단원이에요. 기본. 자,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리 능력에서도 계산의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 해결이나 자원관리의 모든 계산의 기본은 응용수리입니다. 자, 응용수리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식 세우기하고 뭐 다양한 표현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례식 풀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도 되도록이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맞췄어요. 맞췄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 문제를 내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는 이제 이 비례식,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식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안 세우고 비례식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 때마다 연습을 하신다면 이 실력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자, 이제 자원관리나 문제해결 이런 데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관리나 문제해결이 조금 공부를 하셔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원래 그런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문제 수준이 높으면 사실은 준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적성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PSAT잖아요. 그 PSAT라는 시험은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약간의 수리적인 이런 감각이라든가 계산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공부를 완벽히 하면 그 설계를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럼 시험장에 가서 풀 수가 있는데, NCS는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문제를 내주지 않아요. 그냥 막계산이에요. 막계산. 그냥 간단하게 식 세워서 막계산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식을 잘 세우고, 자, 그러다가 가끔 이제 어차피 이제 모든 이런 적성시험의 기본이 피셋이기 때문에 피셋 문제나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이제 원형을 해서 조금 변형을 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문제가 딱 나와요. 그럼 좋은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비례식 풀이를 익히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례식을 이용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모든 문제를 비례식을 이용해서 빨리 풀 수는 없죠. 근데 비례식을 이용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풀어내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꼭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문제 해결하고 자원관리에 막계산하는 게,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숫자 계산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할 때 응용술이 이제 지나서 요 기초통계 같은 부분 할 때도, 자, 여기서도 이제 계산의 어떤 이제 스킬들도 스킬이지만 실제 계산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계산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중학교 때 많은 부분이 돼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 같은 걸 활용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통계의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을 하셔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기억을 해보면, 우리 시험 보고 나서 평균을 낼 때 그냥 더해서 4로 나누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충 내 점수 90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편차 개념을 활용해서 구하기도 해요. 가평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 이런 거였어요. 좀 뭐냐면, 이게 좋은 풀이가 있거든요. 무조건. 자, 오늘 이제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실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걸 되게 강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치르는 시험이 적성시험입니다. 적성시험은 기본적으로 좋은 풀이, 빠른 풀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뭐냐면, 야, 그냥 이거 열심히 양치기 하고 열심히 풀면 되지, 야, 빠른 풀이가 뭐 있어? 그다음 모든 문제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실력이 생각보다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른 풀이가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자,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 주변에서 좀 얍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이런 시험을 잘 보실 거예요. 하지만 좀 성실하신 분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넌 참 성실하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자, 이런 시험을 통상적으로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또 성실하신 분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완벽주의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잘 안 오르거든요, 점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좋은 풀이를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좋은 풀이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좋은 풀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는 스터디 같은 거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 가까운 친구 중에 얍삽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풀이들을, 좋은 풀이 방법을 많이 습득을 하셔야 되고, 자, 스터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실전 강의인데 기본 강의를 좀 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제가 요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하고 좀
1월 달에도 좀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혹시 이제 그때 들었던 분들이 계시더라면 여기 좀 같은 내용이지만 좀 들어주세요. 처음 듣는 분들한테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니까, 스터디나 강의를 통해서 꼭 좋은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걸 익히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근데 이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좋은 방법을 혼자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말한 그 얍삽한 사람들. 근데 성실하고 완벽하신 분들은 안 돼요. 이게 잘. 왜냐면 뭔가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점수가 잘 안 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거를 잘 풀겠죠. 매일 문제를 많이 푸니까. 그리고 뭐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또 잘합니다. 원래 잘하는데 이걸 많이 풀면 더 잘하겠죠.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열린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숙달을 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스터디들. 자, 스터디를 할 때는 어떤 성실성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성실한 사람이 시험을 못 본다고 했는데 성실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스터디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성실성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풀이 방법에 맞춰주세요. 자, 전제는 나 혼자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성실성은 스스로 확보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스터디원 중에 무조건 똑똑한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를 갔는데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가끔 스터디를 조직해서 스터디를 이렇게 관리하고 할 때가 있는데, 보면 이게 스터디원들 중에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이 워낙에 많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무한 경쟁의 시대라 그렇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걸 내놓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이제 무슨 방법을 쓰나 해서 받아들이려고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을 모르는 분,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을 받아들이려는 분들, 이런 분들만 모여 있으면 사실 스터디에서 얻을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터디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똑똑한데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면박을 주시면 안 되고, 자, 너처럼 똑똑한 애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얘가 미쳐요. 그러면 열심히 또 연구해 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또 받아먹는 거죠. 일주일 동안 숙달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칭찬만 하시면 돼요. 엄지만 딱 하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외우고 숙달하시면 이 시험은 생각보다 풀이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왜냐면 그 잘난 척하는 친구가 매주 좋은 풀이 방법을 얘기하는데 무언가 반복이 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어느 순간. 왜냐면 쓸 수 있는 이 방법이라는 게 지극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실전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쭉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이제 응용수리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응용수리를 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들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들을 풀면서 조금 이제 비례식도 쓸 수 있는 문제 좀 써보고 좀 그런 공부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 문제를 좀 많이 풀 거예요. 그쪽을 좀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니까